그때 제 나이 겨우 30이었어요. 한창 꿈 많고 피어날 나이라고들 했어요. 작은 월급이지만 악착같이 모으면서 언젠가 저만의 작은 공방을 열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던 시절이었어요. 세상의 거친 파도가 제게까지 닿을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어요. 평생 가장 믿었던 언니의 남편이 집을 나간 건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언니는 그날부터 말없이 수척해졌고 어린아이 앞에서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 뒷모습은 늘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는 언니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리던 그 밤, 멀리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어요. 그 불길한 소리가 언니에게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온 도시를 뒤덮었어요. 언니는 그렇게 제게 미처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어요. 잔인한 뺑소니 사고, 단 한 줌의 희망조차 주지 않는 처참한 현실이었어요. 작은 장례식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슬피 우는 저와 갓난아기 티도 못 벗은 채 세상 모르게 칭얼대던 조카. 그 작은 핏덩이만이 좁은 방을 채울 뿐이었어요. 조카의 친가 쪽 사람들은 끝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혈연이라곤 이 아이뿐인데 그들은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번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것처럼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저는 이 아이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얘야, 이모가 너만큼은 반드시 지켜줄게. 그렇게 속삭이자 아이는 제 품에서 작게 칭얼대다 이내 고요히 잠들었어요. 그 작은 온기에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온통 이 아이를 위한 것이 되었어요. 가진 것 없는 저였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 전부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일했어요. 남들은 젊은 나이에 내 앞가림이나 하라 했지만 그런 말들은 제게 아무 의미 없었어요. 제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자고 조르던 아이, 엄마 대신 이모를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그림자. 이 아이의 해맑은 웃음 한 번이면 저는 모든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4시면 일터로 나갔어요. 사무실 청소에 식당 설거지까지.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어요. 아이 학비며 생활비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거든요. 아침 6시에 집에 돌아와서는 서둘러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계란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서 제 것은 덜어내고 아이 도시락에 담았어요. 이모, 밥 안 드세요? 하고 물으면 이모는 다이어트 중이야. 하며 웃어 넘겼어요. 밤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가 있었어요. 택시비 아껴 버스를 기다리다가 결국 뛰어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뛰는데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병원비 걱정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다음날 아이가 이모, 고마워요. 하며 제 손을 꼭 잡을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겐 이 아이가 제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을까 노심초사했고 남들 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발품을 팔았어요. 낡은 참고서를 밤새 베끼고 도시락 반찬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담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남의 집 아이 키우며 저리 고생을. 시집도 안 가고 혼자서 애 키우니 저것 봐라. 피곤해 절어 쓰러질 듯한 날에도 이모, 나 이거 궁금해요. 하는 아이의 작은 질문 하나에 다시금 기운을 내곤 했어요.
세월은 참으로 빠르더군요. 제 작은 그림자 같았던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저를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공부도 곧잘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이모, 제가 꼭 좋은 고등학교 가서 이모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더니 정말 특목고에 합격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 그 집 아이 명문고 간다며? 대단하네.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서야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저는 옆에서 부업을 하며 지켜보았어요. 이모,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서 이모 편하게 해드릴게요. 잠든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무렵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아이가 걱정할까 봐서요. 명문대 합격 발표가 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아이가 이모, 됐어요. 합격했어요. 하며 뛰어오던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 아이 서울 명문대 간다며? 대단하네. 하고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대학 졸업 후 아이는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좋을 텐데.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이모, 제가 개발한 기술로 꼭 성공해서 이모께 은혜를 갚을게요. 그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뒷바라지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세상의 온갖 매체에서 제 조카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개발한 앱 기술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저리도 씩씩하고 멋지게 자라준 것도 고마운데 기어이 세상에 우뚝 서다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 아이 완전 대박 났다며?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며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저는 매일 아침 조카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한참을 웃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조카는 늘 저를 가장 먼저 챙겼어요. 이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이 아이의 진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단둘뿐인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건 조카의 성공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였어요.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잊고 지내던, 아니 잊으려 했었던 친가 쪽? 사람들의 이름이 스팸처럼 뜨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어느 날은 난데없이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대문 너머로 보이는 건 수십 년 만에 보는 친가 쪽 얼굴들이었어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소? 어색하고 낯선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알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속으로 피식 쓴 웃음을 지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들을 맞이했어요. 차를 내어주자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 좁은 집을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좋아. 그 덕에 조카가 저리도 똑똑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자랑.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조카를 키운 양 자랑스러워하며 조카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조카의 회사 규모나 재산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상처가 다시금 쓰려왔어요. 조카가 이모와 함께 식사를 하자며 그들을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카는 예의를 갖춰 그들을 대했어요. 하지만 친가 쪽 사람들의 시선은 시종일관 조카의 옷차림과 손목시계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슬그머니 저를 향해 차가워지기 시작한 것은 아이고,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부모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키운 건 다 뭘 바라고 한 일 아니겠어요? 그들의 말은 노골적으로 제 희생을 하찮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가 조카를 키운 것이 제 욕심 때문인 양 비아냥거렸어요. 그나저나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거 아니야? 이제 조카가 성공했으니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그들은 제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이제 조카도 잘 됐으니 이젠 그만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친가 쪽 사람들의 뻔뻔함은 갈수록 도를 넘었어요. 조카에게는 노골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고 자기 아들, 딸들의 취업까지 부탁했어요. 제 앞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비하하며 그저 조카 밥이나 챙겨준 사람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어요. 제 평생의 헌신이 마치 그들의 탐욕을 위한 발판인 양 치부되는 순간 제 가슴은 바스러지는 듯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조카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비열한 친가 쪽 사람들의 말이 이어지던 순간 조카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조카의 싸늘한 시선이 친가 쪽 사람들을 향했어요. 조카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 안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잠재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한 분 덕분입니다. 조카의 단호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비로소 녹이는 듯 했어요. 조카는 친가 식구들의 얼굴을 이리리 바라보며 저희를 철저히 외면했던 과거를 낱낱이 폭로했어요. 그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모 혼자 새벽 4시에 일터 나가고 무릎 아파도 참으며 저를 키울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카의 눈빛에는 그동안 저와 함께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게 부모는 오직 이모뿐입니다. 당신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이모를 모독하는 말 한마디 더 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카의 단호한 선언에 친가 쪽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비루한 뒷모습을 보며 제 평생의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듯 했어요. 조카는 따뜻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이모, 이제 정말 행복만 해요. 제가 평생 이모를 지켜드릴게요. 라고 듬직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세상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보면 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외롭게 아이를 키워왔어요. 새벽 4시에 일터로 나가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그 시절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카를 보며 생각해요.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우리 집안의 진정한 자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